옛날 강원도의 어느 마을에 장한영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선비 집안이었으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가난하게 살았지요. 어머니는 삿바느질을 해서 겨우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성심껏 아들 공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한영이는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밤낮으로 글을 읽었고 그 덕분에 학문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영이는 나이 16에 어엿한 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시험해 보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하니 선뜻 말을 꺼낼 수 없었지요. 그런 한영이에게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요즘 왜 이리 낯빛이 어둡고 기력이 없느냐? 무슨 걱정이 있으니? 그제야 한영이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머지않아 한양에 과거 시험이 있답니다. 이번 과거에 응시해서 제 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먼 한양길을 내가 어떻게 간단 말이냐? 내가 가면 나는 또 어쩌고? 한영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내가 그간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으니 길을 떠나거라. 그리하여 한영이는 보찜을 싸고 집신을 챙겨 어머니께 인사드린 뒤 걸어서 과거 길에 올랐습니다. 며칠을 걷던 중 어느 고을을 지나가는데 여러 아이들이 시끌벅적 떠들며 눈먼 판수를 놀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막대기 끝에 개똥을 찍어 판수의 코앞에 들이대며 깔깔 웃고 있었지요. 이놈들아, 구려 죽겠다, 구려 죽겠어. 판수가 화를 내도 아이들은 더 신이 났습니다. 결국 판수의 지팡이까지 빼앗아 달아나 버렸습니다. 보다 못한 한영이가 쫓아가 아이들을 혼내고 지팡이를 찾아다 돌려드렸습니다. 어디 가는 뉘시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니. 저는 강원도에 사는 장한영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지요. 그 말을 들은 판수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날도 저물었는데 우리 집에 와서 묵어 가시오. 가난한 봉사에게 신세지기 싫었지만 한영이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뜻밖에도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판수는 점을 잘 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지요. 그날 밤을 잘 묵고 아침에 떠나려 하자 판수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앞길을 점쳐드리리다. 사주를 불러보시오. 한영이는 솔깃해 사주를 불렀고 판수는 산통을 흔들며 점괘를 보았습니다. 잠시 후 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번 과거에 틀림없이 장원급제할 팔자요. 하지만 죽을 고비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있소.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급제고 뭐고 다 허사요. 그 말을 듣고 한영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죽을 고비가 있다면 사는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살 길을 알려주십시오. 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에 2번은 마음먹기에 달렸소. 마음을 바르게 먹으면 넘길 수 있지. 허나 마지막 한 번은 아주 어려워요. 그러더니 판수는 작은 쌈지 하나를 꺼내주며 말했습니다. 3번째 죽을 고비에 이르면 이 쌈지를 펴보시오. 그 안에 길이 있을 것이오. 한영이는 쌈지를 품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걷다가 주막에 들러 쉬는데 밤이 깊어가자 주모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좋은 술과 음식이 가득했지요.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그냥 제가 드리는 겁니다. 손님을 보는 순간 반하고 말았지요. 주모는 술을 따르며 곁으로 다가와 한영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쁜 여인에게 손을 잡히니 한영이는 순간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문득 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혼인하 신분 같으니 남편이 알면 큰일입니다. 난 아무 생각이 없으니 술상은 거두어 가시오. 그가 단호히 말하자 여인은 얼굴이 붉어져 술상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사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칼을 바닥에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 여자가 젊은 손님들을 유혹하는 낌새를 채고 오늘 길 떠난 척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둘 다 죽이려 했는데 선비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영이의 등에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까딱하면 목이 잘릴 뻔한 순간이었지요. 주막 주인은 한영이를 정성껏 대접하고 여비까지 보태어 보냈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먹은 덕분에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긴 셈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양 근처에 도착한 어느 밤, 길을 잃고 헤매던 한영이는 인적 없는 곳에서 갑자기 덩치 큰 사내들에게 붙잡혀 자루에 넣어졌습니다. 바로 보쌈이었습니다. 자루에서 풀려난 곳은 어느 대갓집 별당이었습니다. 총들이 삼엄하게 지키는 가운데 방 안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를 왜 데려온 겁니까? 죄송합니다, 도련님. 다 저희 부모님이 시킨 일입니다. 제가 상부사를 타고 나서 첫 남편을 잃을 운명이라 부모님이 억지로 도련님을 데려온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밤이 지나면 죽은 목숨이란 말입니까? 제가 말렸지만 부모님이 듣지 않으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한영이는 오히려 처녀가 불쌍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그러자 처녀는 품에서 작은 금덩이 2개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죠. 제 마음이니 받아주세요. 한영이는 할 수 없이 금덩이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건장한 하인 둘이 한영이를 끌어내다가 자루에 넣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강물에 던지거나 묻으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체념한 채 가던 중 한영이는 품 안의 금덩이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품에 금덩이가 2개 있소.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그대들이 나눠 가지시오. 그 말을 믿으란 말이오. 금방 확인해보면 알 일 아니오? 하인들이 자루를 열어보니 정말 금덩이 2개가 있었습니다. 젊은 하인이 자루를 다시 묶으려 하자 나이 많은 하인이 말렸습니다. 아서게, 은혜를 알아야지. 이런 분을 죽이면 천벌이 내릴 게야. 그 말에 두 사람은 한영이를 풀어주고 자루에는 돌덩이를 담아 강물에 던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2번째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후 한영이는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조정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때 조정에는 김정승과 이정승이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혼기 지난 딸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한영이를 사위로 삼고 싶어 서로 양보가 없었지요. 결국 임금이 말했습니다. 이 정승의 딸은 16, 김정승의 딸은 17이라지. 한 살이라도 많은 김정승의 딸과 맺어 주거라. 그렇게 김정승의 딸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한영이는 마음이 심란하여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북면을 한 사내가 담을 넘어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뒤 사내는 다시 담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급히 방에 들어가 보니 신부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신부가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정승은 외동딸을 잃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대장이 조사하러 오자 김정승이 소리쳤습니다. 포도대장! 저놈이 범인이오! 우리 딸과의 혼인을 탐탁지 않게 여기더니 이런 짓을 벌인 게야. 한영이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김정승의 권세 앞에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문득 판수가 준 쌈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포도대장에게 쌈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건의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쌈지 안에는 누런 종이 한 장, 그 위에는 흰 백자 3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도대장은 뜻을 몰라 이리저리 물어봤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가 임금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임금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이 정승을 불러 문제를 풀라 명했습니다.
뜻을 풀지 못하면 한영이를 처형하겠다. 이정승은 애써 뜻을 해석하려 했지만 끝내 풀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딸은 쌈지를 받아들고 종이를 잠시 살펴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누런 종이는 누를 황, 흰 백자가 셋이니 103. 범인은 황백삼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정승 집에는 황백삼이라는 종이 있었고 붙잡혀 오자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평소 정을 통해 왔던 김정승의 딸이 약속을 어겨 홧김에 찔러 죽였다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한영이는 살인 누명을 벗었습니다. 한영이는 옥에서 풀려났고 그를 구해준 은인 이정승이 사위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혼례날 신부의 얼굴을 본 한영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부는 바로 그때 자신을 구해주며 금덩이를 내어주었던 그 처녀였습니다. 둘은 너무 놀랐고 반가워서 한동안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장한영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끝내 복을 얻었습니다. 바른 마음과 지혜는 언제나 사람을 살리고 길을 여는 법이지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